K학생부 종합 2025 나침반. K대학 입시에서 수시 전형의 하나인 학생부 종합은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고등학교의 교과 성적만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서류 전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선발체제입니다. 대교협의 2025 학년도 대입정보 119에 의하면 2025 학년도 학종 모집 인원은 전국적으로 23.1%로서 학생부 교과 45.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서울 주요 15개 대학에서는 학종이 33.9%로 학생부 교과 11%의 3배를 넘습니다. 따라서 입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수도권 대학의 수시에서는 학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 학종에서 가톨릭대는 면접을 폐지하고 잠재 능력 우수자로 통합하였습니다. 고려대는 학업 우수에서 면접을 폐지하고 서류 100으로 선발하며 성균관대는 기존 계열 모집, 학과 모집을 융합형, 탐구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중앙대 CAO 융합형 인재와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은 기존의 단계별 전형에서 서류 100 일괄 합산 전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을 일반을 폐지하고 학생부 종합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K학종은 학생부 교과와 달리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제출한 학생부 서류와 면접을 바탕으로 입학사령관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입니다. 지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 대입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서류평가는 학생부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학종에서는 면접 없이 학생부 서류로만 선발하는 일괄 합산 전형과 면접을 실시하는 단계형으로 구분됩니다. 학종에서는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서류 평가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단계형이 대부분입니다. 동일대학에서 학종을 서류형과 면접형을 구분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면접의 비율을 확대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종 서류 평가에서 교과 성적은 주로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의 성적을 활용합니다. 학생부 교과와 달리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과 성적의 추이까지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기록을 통해 교과 탐구 활동, 학생의 참여도, 수업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비교과가 대폭 축소되고 과목마다 세특을 기재하게 되면서 지금 학종에서는 과목 세특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창의적 체험 활동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 학생부에 기재된 비교과 활동들도 여전히 서류 평가에 반영됩니다. 지금은 소논문 방과후 활동 수학 내용, 청소년 단체 활동, 봉사활동 특기 사항은 학생부 기재가 아예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재 반면 교육 실적, 자율 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실적, 진로 희망 분야, 교내 수상 경력, 독서 활동은 학생부에 기재는 하지만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종에서 비교과 영역이 이전보다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율 동아리, 정규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교내 봉사활동 등은 여전히 반영됩니다. 특히 독서활동 상황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지만 독서활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세특과 창의적 효용활동, 특기사항 등에 기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K학종에서는 2021학년도부터 대입부터 블라인드 서류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서류평가란 대학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 학교 코드, 수험생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고등학교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부 관련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학종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출신 학교에 따라 차별하는 고교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출신 학교를 알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처리를 해도 교과목 이름만 보면 특목자사고와 일반고의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동일한 일반고 간에는 서울인지 지방인지, 강남인지 강북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소 있을 뿐입니다. 이와 함께 2025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147개 교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자율적으로 반영합니다. 2025 학종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서울 주요 15개 대학을 포함해서 총 112개 교입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하되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K학종에서는 의학학 계열을 제외하면 대체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비교과 영역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변별력 확보를 위해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 학종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의 약 11% 정도입니다. 서울대 지역균형은 국수영탐 3개 합 7등급이고 고려대 학업 우수형은 국수영탐 4개 합 8등급입니다. 연세대 활동 우수형 인문은 국수탐 2개 합 4등급이고 자연은 국수과학 2개 합 5등급입니다. 2025 학년도부터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2는 국영수탐 2개 합 5등급이고 한양대 추천형은 국수영탐 3개 합 7등급입니다. 학종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간호, 수의회, 약학, 의회, 치의회, 한의회 등 의학학 계열은 수능 최저가 매우 높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대학별 모집 요강과 대입 나침반 네이버 카페의 2025 대입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종의 비밀은 세특, 세특의 비밀은 탐구활동. K학종에서 교과 성적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의 하나입니다. 최근 블라인드 평가의 확대 및 고교 프로파일 폐지, 비교과 학생부 반영 축소로 인해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교과 활동이 기록되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서류 및 면접 평가에서 학업 역량, 전공 계열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학종에서는 학생의 관심, 흥미,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마다 모집 단위별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들을 발표하였으니 과목을 선택할 때 미리 살펴보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서울대의 경우 인문계열 대부분의 모집 단위는 권장 과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경제학부와 농경대사회학부의 경우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과목의 이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대와 광역은 핵심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으로 기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로 희망이 분명한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과학과 외국어, 예체능, 거점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른 학생들과 차별적인 과목 혜택이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간 협력 교과정 온라인 지원 시스템에서 거점 학교 수강 신청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목 혜택입니다. 지금 교과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의 혜택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부에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들이 수업을 들은 모든 과목에 대해 교사들이 기재해준 혜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학종의 탑 시크릿은 과목 혜택입니다. 혜택에서는 교과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 발표, 탐구학습 등에서 단순히 교과 성적 수치로 볼 수 없는 학생의 역량이 드러나도록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사들은 수행평가나 자율탐구 활동 등을 통해 나타난 학생의 모습이나 수업 산출물을 교과별 성취 기준과 연계해서 학업 성취 수준이나 발전 정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목 혜택의 탑 시크릿은 독서 기반 탐구 활동입니다. 혜택에는 교사가 실시한 수행평가 내용과 결과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PPT 자료를 만들어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등 다양한 탐구 활동 내용이 기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 수업 내용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찾아내고 이를 관련 책이나 자료들을 통해 스스로 탐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율적 탐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단 학생부에는 소논문과 유사한 형태로 보고서 실적, 즉 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 등을 기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목 혜택은 교과별 활동과 학생의 진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진로만을 강조할 경우 해당 과목의 학업 성취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과목의 성격과 무관한 진로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는 특정 과목의 혜택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의하면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을 개인 혜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말고사 직후에 일정 기간 동안 자율적 교육활동 기간을 설정해 두고 신방하는 학생들이 여러 교과를 결합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융합적 탐구활동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학교에서 별도의 융합적 탐구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산출물을 바탕으로 개인 혜택에 기재해준다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학년부터는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재하되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상문 작성 등 단순 독후활동 이외에 자율적 탐구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세특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독서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진 않지만 교과든 비교과든 독서 기반 탐구활동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독서활동의 비중이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데 그치지 말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탐구활동으로 연결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학별 면접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학생 스스로 작성한 탐구 보고서입니다. 면접관들은 학생부에 적혀있는 탐구 보고서에 대해 주제를 선정한 이유, 주요 탐구 내용, 참고한 책이나 자료의 내용, 탐구 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 등을 질문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나중에 면접관이 질문할 만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해 놓으면 면접까지 동시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과는 교과와의 연계성이 핵심. K대학 입시 가운데 수시 학생부 종합의 핵심적인 전형 요소는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지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수시 학종에서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모두 폐지되고 학생부에서 비교과 활동에 대입 반영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수한 모든 과목에 대해 교과 교사들이 기재하는 과목 세특이 학생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율활동, 정규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교내 봉사활동 등 창의적 체험 활동이 여전히 대입에 반영되므로 비교과 영역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자율활동은 기존처럼 대입에 반영됩니다. 자율활동은 학급이나 학년의 특색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성, 리더십, 소통 능력 등은 물론이고 전공 적합성까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활동 특기사항의 글자수 제한은 연간 500자입니다.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하는 활동,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국내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교내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하는 국내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입니다. 자율활동 특기사항에는 학교 교육과정상 편성되지 않은 내용을 입력할 수 없으므로 학교에서 다양한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활동 보고서 등 결과물을 프로그램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면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기재됩니다. 학급별 자율활동은 수시 학종의 주된 평가 요소인 공동체 역량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자율활동의 특기사항 가운데 학교 공통 내용을 삭제하고 개별 학생 활동 내용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내용이 아니라 학생마다 개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학급 전체가 동일하게 참여하는 활동 안에서도 개인의 참여 내용과 진로에 대한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급 자체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급 회장과 부회장만이 아니라 과거처럼 학습부장, 총무부장 등 각 부서로 나누어서 다양한 부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부서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역량을 특기 사항에 제대로 기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희망하는 학생들끼리 또래 강의 활동, 멘토멘티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활동 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주요 활동 내용이 특기 사항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학급에 다양한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신만의 학생부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은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에 따른 정규 동아리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의 글자수 제한은 연간 500자입니다.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정규 동아리 활동, 학교 교육 계획서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 등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전공 계열 적합성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활동입니다. 실제로 입학사령관들은 학생부 가운데 교과학습 발전 사항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가장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서 전공 계열 적합성을 보일 수 있도록 진로와 관련이 있는 동아리들을 다양하게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가운데 자신의 관심 분야나 진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독서 기반 탐구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서 등 결과물을 동아리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면 특기 사항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동아리 내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자신의 진로와 연결해서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잘 드러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로 활동은 진로 희망 분야를 제외하면 이전처럼 대입에 반영됩니다. 진로 활동 특기사항의 글자 수 제한은 연간 700자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진로 희망,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진로 활동과 관련된 사항, 진로 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관찰 평가 내용 등입니다. 진로 활동은 자신의 전공 계열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진로 활동 특기 사항은 학종의 주된 평가 요소인 진로 역량을 기르고 교과 기반 탐구 활동으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등을 중심으로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학에서는 학교 공통 내용을 삭제하고 개별 학생 활동 내용만 평가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자신만의 진로 활동 기록을 만들 수 있도록 개별적인 지도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진로 활동 특기 사항에는 학교의 교육 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 기반 진로 탐구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서 등 결과물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특기사항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희망하는 진로와 연계해서 탐구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봉사활동에서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교내 봉사활동 실적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눔과 배려 정신, 리더십, 공동체 역량 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일일 최대 8시간 이내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동안 1회당 4시간을 인정받았던 헌혈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학종에서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가 모두 폐지됨에 따라 이들을 대체하는 자료로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종합 의견에는 담임교사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의견이 기재됩니다. 추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학종의 주요 평가 요소인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 골고루 기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의견의 글자 수 제한은 연간 500자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교내의 다양한 창체 활동과 연계 심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전공 분야에 대해 넓고 깊게 탐구하는 기회로 창체 활동을 활용해야 합니다. 교과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서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시간에 다양한 심화 탐구 활동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가령 사범대학에 지원한 학생이라면 사회문화 등 수업 시간에 학습반, 교육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문제 탐구반 같은 동아리에서 당면 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는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으로 교육 관련 책을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 읽고 탐구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자율 활동으로 학생 간의 멘토 매티 활동을 통해 교육적 경험을 직접 해보는 식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5 학생부 종합 지원 전략. K학생부 종합은 교과 성적만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서류와 면접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관적 정성평가입니다. 최근에는 대학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과 전공 학과 가이드북을 통해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면접 등 학종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에는 대학이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K학종 서류평가에서는 자기소개서 등이 폐지되어 학생부 100%로 평가하므로 학생부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비교과 영역이 대폭 축소되었으므로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업 역량을 쌓고 학습한 교과 내용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지식으로 확장하기 위해 독서 기반 탐구 활동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과 수업에 학습한 내용을 자료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진로 희망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활동도 필수적입니다. 학종에서는 희망 전공 분야에 따라 대학에서 권장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수 권장 과목 중 일부를 듣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고의 경우 보통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점 학교에서 실시하는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학종은 교과 성적만이 아니라 생활기록부 서류와 면접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서류와 면접에서 유불리를 잘 따져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종에서는 서류형 합격자의 교과 성적이 면접형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과 학생부 서류가 다소 부족한 학생들은 면접을 철저히 준비해서 면접형으로 지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종은 주관적 정서평가이기 때문에 합격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깜깜이 전형입니다. 학종의 경우는 대학들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경우도 등급 컷이 학생부 교과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것은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하지만 학생부 서류가 우수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종합에 주로 합격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이 학종의 전년도 입시 결과에 맞춰서 지원하면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시에서 일반고는 교과, 특목 자사고는 종합이라는 공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2 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정리해보니 문과인 영문학과의 경우 합격선이 연세대 교과는 1.62등급인데 종합은 1.94등급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대도 교과는 1.88인데 종합은 3.25로 훨씬 낮습니다. 한양대는 교과와 종합의 등급 컷이 1.55 대 3.18이고 특히 건국대는 1.97 대 4.31이나 됩니다. 같은 문과인 경영학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인 기계공학과의 경우도 합격선이 연세대 교과는 1.45등급인데 종합은 2.10등급으로 훨씬 낮습니다. 고려대도 교과는 1.68인데 종합은 1.95로 더 낮습니다. 서강대는 교과와 종합의 등급 컷이
1.57대 3.21이고 건국대는 2.00대 3.80이며 중앙대는 1.73대 4.00이나 됩니다. 같은 이과인 컴퓨터학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학종의 합격선이 학생부 교과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은 학종이 비교과 활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좋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학종이라고 해도 일반고 학생들이 3.25 등급으로 고려대 영문을 지원한다거나 4.21 등급으로 숙대 영문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런 등급으로 이런 대학들이 학종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특목 자사고 출신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립대는 학종의 경우는 아예 고교 유형별로 구별해서 합격자 교과 성적 등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령 2022학년도 수시학종에서 서울시립대 교양학부의 경우 최종 합격자의 교과 성적 등급이 일반고는 2.72인데 자사고는 4.12, 특목고는 4.63으로 훨씬 낮습니다. 더구나 기계정보학부의 경우 일반고는 2.6인 반면에 자사고는 5.00, 특목고는 5.28이나 됩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2.6인은 되어야 합격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특목고 학생들은 5.28만 되어도 진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학종은 고등학교 입시로 선발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불리한 교과 성적으로 인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신 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한다고 해도 학생부를 보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특목 자사고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여전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입시 결과 합격선이 학생부 교과보다 낮다고 해서 일반고 학생들이 학종에만 모두 지원하는 소위 육학종은 재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고 학생 가운데 학생부 서류가 충실히 준비된 학생들이라면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몰리지 않는 대학에 상향으로 한두 개 정도를 지원해보는 선에서 그치고 학생부 교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학종에서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나 학과가 있으므로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능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은 수험생들의 수시 학종을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